지난주 화요일에 박형광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양태를 보면 윤석열이를 좀 올려가지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녹취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낸 자체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봤는데 그 결과도 2~3%에 벗어나지 않는 3.9%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선 경선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큰 격차로 이기는 그 결과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유독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결과와 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한 PNR 공표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PNR 그 녹취에 보면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지시를 해요. 여론 조사를 만들어라. 홍준표 후보가 2%,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2% 혹은 2~3% 더 나오게 만들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중치를 더 줘서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을까가 아니라 만들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작이죠. 보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예, 보정 아니고 조작이죠. 네. 아니 보정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크게 웃으셨는데 아니요. 언제 크게 웃었어요, 내가. 괜히 또 싸움을 치려고 해. 아니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크게 안 웃었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 명태균 씨가 네. 수치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는 입장을 이제 강경하게 밝히고 있는데 네. 우리 박형광 기자 입장에서는 강혜경 씨랑 직접 대화도 했으니까 강혜경 씨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되게 네. 재밌는 게 저희 기사만 봐도 그 실무 작업을 했던 강혜경 씨가 조작이에요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거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 보정이라고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PNR 공표 조사에서는 강혜경 씨도 거긴 조작이 없었다라고 하긴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조사만 좀 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 비공표 조사는 뭐 비공표 조사니까 처벌 안 받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처벌 받고요. 그리고 이 비공표 조사여도 그 결과가 그때 당시에는 대선 경선이라는 굉장히 집중도 높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공표 조사도 사실 찌라시 형태로 다 돌거든요. 맞아요. 네. 여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서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비공표라고 해도 그게 다 아름아름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거로 나오는 그걸 보고 당원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네. 왜냐하면 최종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이게 샘플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불특정 그야말로 다수입니다만 당원은 그때 제 기억에 당원이 한 30만 됐었을래나 좀 늘어서 뭐 그래도 그때는 당원이 좀 많이 늘었을 때다. 네. 참 당원 숫자가 많이 늘어서 하지만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돌리고 뭐 선거 때는 엄청 많이 도니까 그런 게 맞아요. 그런 네. 게 당원들한테 영향을 충분히 끼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이가 결국에는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의 핵심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천 개입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으로.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아무런 직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공천에 개입을 할까? 근데 대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장난을 좀 쳤다. 네. 마사지를 했다. 뭐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의 굉장히 신임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창원 거기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핵심은 일단 대선 경선 여론 조작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도 명태균 씨가 개입이 돼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는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공천 개입까지
그리고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무슨 뭐 국가산업단지 뭐 거기까지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의혹까지. 그러니까 이게 각각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쭉 연결돼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려서 공천을 따냈다라는 게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따라왔던 질문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맞아. 뭘 해줬는데. 뭘 해줬는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과 뭘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 힘을 어떻게 얻었어에 대한 답을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라는 거를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다른 이권 개입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그 이제 의원님이 나와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여권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실 포함 이분들은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네. 의문을 푸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보도된 녹취 파일 보면 그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을 거기다 다 썼다. 네, 맞아요. 어? 네. 그 바람에 내가 공천은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동안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썼고 네. 근데 그거는 대금 지급은 안 됐고 대신 뭐 강혜경 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대신 공천을 받아왔더라. 근데 이게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 보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 취지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름이 잘 안 드러났던 다른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할 때 기본이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누가 얼마를 썼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고 결국엔 그러면 돈을 썼으면 뭔가 반대 국부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인허가를 내주던 뭐 돈 받고 누구를 어느 자리에 보내줬건 뭐 반드시 그 반대 급부가 있단 말이죠.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 네. 근데 거의 그림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림은 맞아요. 거의 다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동차도 이 튜닝하다 결국 순정으로 돌아가듯이 자동차 얘기야 그냥. 믹스토마토의 첫 보도였던 이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렇죠. 이걸로 모든 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각종 언론에 뿌리면서 그 명태균 씨의 입을 따라가서 좀 솔직히 많이 떠돌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눈과 귀가 현혹되면서 흐트러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질은 좀 사라진 채. 맞습니다. 이제는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가서 이 사건부터 사실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로 좀 돌아가는 사실은 중요한 보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뉴스토마토가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공천 개입 의혹이고 두 번째가 여론조사를 네. 조작했다는 의혹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뉴스를 아침 6시에 터트리시더라고. 그래서 막 저희 같은 시사평론가 아침에 터트리면 막 정신없거든요. 모닝 방송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네. 막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몇 시간 안 지나서 명태균 씨가 오파 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언론 보도가 오파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상당히 오빠를 찾아라. 그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이게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그거 데이터를 막 조작했다는 의혹이 막 거대한 의혹이 터졌는데 이제 확산되려고 하는데 오빠로 이게 노선이 딱 변경이 돼 버렸거든요. 예, 전 그런 의혹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관련 녹취들을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새로 공개된 녹취 중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해 5월 23일 오전 11시 55분에 이루어진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희경 씨의 통화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강희경 씨가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자체 조사를 엄청 많이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님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박형광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도한 내용에도 담긴 내용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3억 6천, 3억 7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0회, 총 80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표, 비공표 다 합쳐서 대선 기간에만 80회를 여론조사를 돌린 거죠. 그 돈을
받아오지 않았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그 청구서 만들어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올게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거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물론 그걸 강혜경 씨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다 가서 청구를 했는지 그건 알 모르겠으나 수가 없죠. 네. 받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2022년 보궐 공천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내가 3억 6천을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되냐? 네. 김영선 의원한테 받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에도 강혜경 씨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네. 나눈 녹취도 공개가 됐어요. 기사에서. 맞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강혜경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돈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야 되지 않냐. 그 P&R 대표도 그 3억 6천에는 P&R에 지급해야 되는 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R 대표는 지금 다 적자고 마이너스인데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김영선 의원께서 나도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나도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느라고 돈 다 집어넣었는데 나 돈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거고요. 네. 아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얘기도 약간 놀라운데 지난해 5월 24일 같은 날 통화 같아요. 여기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 덕을 봤잖아 이러면서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날 시점이 그게 이제 3억 6천 말씀하신 그때가 선관위 조사가 개시됐을 때입니까? 그 시점 제가 한번 네.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 감당해야 되는 거 감당하겠다 이게 이제 3억 6천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다. 네. 이 정도 되면 의원님 보셨을 때 그 돈에 대한 정산의 문제를 두고서 얘기를 하고 뭐 덕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공천과 그런 여론조사의 인과관계 의심해볼 만한 상황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관성은 본인 스스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개된 녹취 파일 몇 개만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근데 그 수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가 제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인 거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수사 현황을 보면 창원지검에서 어쨌든 선관위에 고발인가 수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후 부족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지검이라든가 일부 지검에서 이제 차출받아서 한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요 정도 대선과 국회의원 공천을 다룬 사이즈면은 뭐 이렇게 서울로 옮겨와서 하는 것들이 보통 상례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일단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하면 일단 언론 취재도 훨씬 많이 붙을 거고 뭐 매일매일 이 관련된 보도가 쏟아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는. 그리고 창원에서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부족한 인원 파견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좀 해결해 봐라 이런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할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하는 거로 봐서 그 전에 이제 검사들끼리 농담할 때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야 까란다고 진짜 까냐? 근데 진짜 까더라고 이제는. 아니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이고 MBC가 또 공개한 녹취를 봤더니 지난해 5월 2일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2월 23일보다 앞인데 강희영 씨가 그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자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또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취가 조금 파편적으로 공개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녹취가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다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를 녹취에서 우리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어떤 네. 녹취를 들더라도 그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다 교집합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명태균 씨가 다른 녹취를 통해서 내가 뭐 강혜경 씨가 녹취를 공개하면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를 공개하면 내가 다른 걸로 증거로 다 반박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김영선 전 의원의 발언을 확인했죠. 강혜경 씨 육성도 녹취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도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3일 통화라는 겁니다.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냐,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 삼자가 공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삼자가 공이 이 공천의 대가성 문제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천은 2022년 그렇죠. 6월 네. 1일 당선될 때 고 공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금년 4월 총선 공천이 안 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2년 전에는 공천이 됐는데 그 공천은 누가 봐도 명태균이 공천을 받아다 준 것이고 왜 받아다 줬냐? 자기 돈 써가면서 그게 자기 돈이라기보다 하여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수혈해서, 네. 여론조사에서 도와줬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옆에 두고 자주 이용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하나예요. 그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정성 네. 원래 의심하기 돈 달라 그러면 아니 바로 일단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돈이 안 들잖아요. 네. 해갖고 오는데 결과도 마음에 드는 결과들이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 너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야, 바로 진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청구서 내밀고 얼마 주세요를 안 해.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뭐 자기 비용 안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면 그거로 계산 끝나는 거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명태균한테 의지하고 자주 불러서 일도 맡기고 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사실 물리적으로 대야 되잖아요. 박형환 네. 기자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알 텐데 그 중앙 무대를 할 때는 이렇게 말 그대로 명태균 씨가 이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도 해주고 뭐 선의로 접근하는데 실제로 누군가는 헤엄을 쳤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이제 대행해주는 기관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이제 이 돈을 그냥 갖다 꼬라 박은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강혜경 씨와도 사이가 틀어진 거고 언론에서 어떤 그 실명을 밝힌 언론도 있지만 김땡땡이라는 소장, 맞아요. 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사실은 김영선 의원의 어떤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거의 원수지간이 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수행한 결과. 그쵸. 네. 그리고 그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또 그 경향신문 기사에도 보면 엠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명태균 씨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근데 명태균 씨는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다른 언론을 상대로도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관한 회사다. 왜 네. 자꾸 나한테 그 회사의 조사의 책임을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는데 취재해본 다른 당사자들 네. 강희영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미래연구소의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명태균 씨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시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지시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엠빵에서 돈을 가져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오늘 네. 국민일보가 그 대표이사 김모 씨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인터뷰를 네. 했군요. 네. 김모 씨가 그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그거 차명으로 운영을 한 회사다. 아 그렇게 밝혔어요?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김모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네. 지금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김모 씨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한국연구소 사실상 명태균 회사다라고 이런 증언까지 나왔으면은 네. 뭐 결론은 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고. 문제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까지 김 씨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사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업체를 하나 운영하다가 뭐 부도가 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쓸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명으로 차압이 운영을 한 들어오니.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실질적인 오너였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신용불량자시기도 하고 공직 사범 선거 사범이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전력도 사기 있기 때문에. 전과도 있으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다. 네.
그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러저러한 이제 여러 미래한국 연구소를 필두로 한 그 3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또 오늘 녹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당사자 관련 녹취가 하나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녹취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2022년 4월 2일 녹취입니다. 이거는 작년 4월 그 재작년이겠죠. 4월 2일인데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통화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 당시에 경남 창원 민주당 후보예요.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며 그러면 전략 공천을 줄게 이러네라고 강혜영 씨한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박형 기자는 이 녹취를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더 있습니다. 더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준석 의원은 왜 어떤 명태균 씨의 어떤 변호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 예, 저는 이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인분들이 꼬리 자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김영선 의원 일이고 뭐 박한수 김진태 지사, 박한수 지사 일이고 뭐 다른 어떤 지방선거 당사자들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명태균 씨의 어떤 변호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왜 여권은 다 꼬리 자르게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네. 그 포인트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취재를 추가로 하고 있다는 저희가 내용이군요. 단서를 네. 좀 획득을 했고, 그래서 그 단서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세운 가설대로 하면 모든 게 다 꿰어 맞춰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 옛날에 이런 질문 김영남 의원님 계실 땐 좀 조심하면서 여쭤봤는데 아니 그냥 그런 조심성 전혀 없이 그냥 질문하고 대답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아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난 여기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좀 없는 셈 치고 옛날에 그래도 약간은 불편한 기색이. 아니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테면 뭐 어제는 MBN도 나가서 이준석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맞아요. 네. 그 전에는 백분 토론 나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를 이렇게 약간 왜 다 손절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 언급됐던 유력 정치인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서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거 유추를 한번 해보면은 그럼 이준석 의원도 이게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거고 네.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를 딱 결합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하고는 어느 지점에서 이게 맞춰지느냐?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이준석 의원이 출마했던 거기에도 혹시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한 건가? 이게 당연히 이제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쪽을 아니 주장하고 물론 계신 이준석 의원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네. 전당대회 때는 내가 도움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 날 찾아온 건 맞는데 코로나여가지고 선거 때 뭐 인력 동원하고 이런 판이 아니었다. 그럼 연설하고 하는데 그럼 개입했겠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선의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형환 기자가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그런 사실이? 일단 더 재밌는 포인트를 취재하고 있어요. 네.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어떤 취재 순서상 먼저 얘기가 하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기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하고. 방송을 너무 잘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야, 이게 방송을 쪼이네요, 와. 지난주에 짤쇼까지 나가지고 완벽해진 것 같은데 보니까.